안녕하세요. 생방송규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5,560명이 내일 수능에 응시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수험생분들 아마 컨디션 조절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게요.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네. 이 전북교육청은 내일 수험생들을 위해서 관공서와 국영기업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내일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시험에 대한 긴장감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많이 긴장이 되겠지만 나만 긴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일찍 주무시고 내일 시험도 잘 치르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에서는 이 수험생, 이 시험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험의 추억.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이 비단 이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자격증 시험도 있겠죠. 이렇게 시험에 관련된 재밌는 추억 있으면 오늘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문자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짧은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밤새서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막상 시험지 보니까 졸려가지고 계속 멍 한 10분 때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나 시험 기간이지라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남은 문제를 또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출제 문제가 국어 과목에서 눈이냐 하늘에 나리는 그 눈이 발음이 길고 사람 눈은 짧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확실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수능을 본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의 떨림과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에 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 수능 보는 여러분들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을 떠올리면 항상 걱정했던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결과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맞아요. 그 시험 치는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그리고 아까 할아버님께서 눈의 장단음을 시험 문제로 만나봤다고 하셨는데 이 신체의 눈은 눈, 단음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을 해주시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이 밖에 여러분의 시험에 관련된 추억들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시험의 추억입니다. 샵 1991번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문득 생각나는 건데 내일 수능에서 그 장단음 문제가 나오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맞출 수 있겠죠? 하늘에서 내린 눈은 장음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우한 한 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는 이 몸의 온도를 끌어올려줄 이런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운맛과 뜨거운 맛의 대결.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옷깃 속으로 매서운 바람이 파고드는 요즘 체온을 확 끌어올려줄 매운맛과 뜨거운 맛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을 앞둔 이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보양식이 왔습니다. 에너지를 과시하는 산낙지 한 마리면 겨울 추위 제대로 버틸 수 있겠죠. 자, 오늘 목포에서 올라온 산낙지입니다. 이 싱싱한 산낙지로 매콤한 산낙지 철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볶음의 매콤함을 좌우하는 건 다름 아닌 양념장. 화끈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뒷맛을 자랑하는 청양고추를 사용하는데요. 이 모든 재료가 소스에 들어간다는 사실.
20가지가 넘는 재료로 푹 우려낸 육수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빨간 맛 추가. 이렇게 정성스레 만들어진 특제 소스는 싱싱한 채소와 만나 매운맛의 정점을 만들어냅니다. 인위적인 매운 그 캡사이신, 이게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천연 재료만 고집하는 저희 어머님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고추 씨랑 그다음에 청양고추랑 그다음에 말린 고추랑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든 전라도의 매운맛입니다. 이 매콤한 향이 먹기도 전부터 침샘을 꼴깍꼴깍 지금 넘어가게 하는 이 통통한 낙지부터 채소, 일단 비주얼부터 제 눈에 쏙 들어요. 팔딱거리던 산낙지는 어느새 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채 숟가락을 유혹하는데요. 에너지를 전하는 타우린 성분에 단백질, 칼슘, 철분, 인까지 몸에 좋다는 건 다 가진 욕심쟁이 낙지. 오동통한 낙지살 사이사이로 매콤한 향이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향부터 매워요, 향부터.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또 기분 우울할 때 막 매콤한 음식 생각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콤한 음식을 먹어주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기분 좋은 호르몬을 한번 발산시켜 볼까요? 이거 이제 막 먹기 시작했는데 막 땀나고 있어. 청양고추를 사용을 해서 그런지 한국인이 먹기에 좀 적당하게 매콤한 맛인데 점점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마치 용처럼 불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 불타는 속달날 구원투수 등장이요. 낙지볶음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 철판볶음밥. 얼얼한 입을 포근히 감싸줄 치즈까지. 눈물 콧물 쏙 빠지도록 맵지만 돌아서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낙지볶음의 매력. 올겨울 안 먹고 지나갈 수 없겠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두터운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 온몸에 이렇게 땀이 나면서 이제 두터운 옷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운맛의 활약에 도전장을 내민 뜨거운 맛. 온몸을 녹여주는 국물 요리는 겨울철 무조건 코를 외치게 되는 요리 중 하나인데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갈비탕이 그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청정 지역 장소에서 태어난 소가 이 한우, 국내산 한우 갈비입니다. 직접 가져와서 잘라서 갈비탕에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작업을 마친 신선한 한우로 끓여내는 갈비탕.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자들이여 인내하라. 이 집 갈비탕은 단숨에 끓여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30분 삶아내고 그다음에 2차는 한 30분 또 다시 삶고 간장에 이렇게 찜을 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한우갈비는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제맛이 나옵니다. 달짝지근한 과일과 다양한 한약재를 함께 우린 간장 육수. 3번 삶아내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양념이 고루 밴 한우갈비에 비장의 무기까지 등장합니다.
원기 회복 끝판왕. 전복을 살포시 얹어준 후 한 소끔 끓여내면 추위를 한 방에 물리쳐줄 전복 갈비탕이 완성되죠. 또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은 이렇게 뜨끈한 국물을 안 먹고 가면은 섭섭하더라고요. 갈비탕 한 그릇이 올라와져 있을 뿐인데 이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지금 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갈비 보세요, 갈비. 거기에다가 이렇게 싱싱한 전복까지 더해지고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막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 맑은 국물이 제 식도를 타고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내 몸이 사르르르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진한 갈비탕 국물에 밥 한 공기가 더해지니 따뜻함이 주는 든든함이 2배가 됩니다. 이 국물에 밥까지 말아주니까 뭔가 되게 소박하지만 영양은 한 그릇에 다 담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원한 깍두기 하나면 반찬도 필요 없는 든든함. 겨울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 전복갈비탕 어떠신가요? 와, 겨울철에 춥다고 막 움츠러들기보다는 이렇게 뜨끈한 국물 한 사발 딱 들이키면서 뭔가 겨울철을 이겨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땀나도록 매콤하고 칼칼한 산낙지 철판 볶음. 뼛속 깊이 뜨거움을 전하는 전복갈비탕으로 내 몸에 온기를 선물해보세요. 네, 영상을 보기만 해도 온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뜨끈한 갈비탕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네, 저는 이 낙지 철판 볶음 보면서 내내 입에 침이 고여서 혼났습니다. 이 조만간 화끈한 낙지 볶음 먹으면서 이 배고픈 배를 좀 달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시험의 추억입니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험이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요? 네, 정말 아쉽게 틀려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억울함이 있는 거라면서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열정을 좀 다시 찾아와야 될 텐데 어디 갔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열정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재수했을 때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수학 한 문제가 꼭 안 풀리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집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행렬의 1-9번 연습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못 풀면 나의 재수는 실패할 것이다 해서 9시간 반 정도 걸려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그 문제를 풀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에 그 문제집 있거든요. 네. 오늘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못 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당시에는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재밌는 이야기 있다면 오늘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하나의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성 가득한 이색 디저트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밥값은 아껴도 디저트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시대. 밥 대신 디저트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가히 디저트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되게 예뻐가지고 먹기도 아깝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새로운 디저트의 길을 여신 기분이에요. 예쁘고 독특하기만 한 디저트는 이제 그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정성을 담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디저트들. 달콤 상큼한 디저트 한 입에 헐헐 날아가는 일상 속 스트레스. 입안의 작은 사치. 보는 재미에 맛까지 사로잡은 출구 없는 디저트의 매력 그 속으로 퐁당.
여심저격 제대로 하는 특별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는 이곳. 그런데 안에 분위기가 수상하다. 테이블 위에 척척 놓아지는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식기들. 저희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요. 응? 저희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 디저트요? 네. 겉모습만 보고 착각은 NO. 셰프의 정성 가득 들어간 파인 다이닝 요리 같지만 이름에도 디저트란 말씀. 디저트라고 다 같은 디저트가 아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플레이팅 디저트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디저트들을 접시 위에 먹기 좋게 담아내는 디저트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플레이팅 디저트는 레스토랑에서 드실 수 있는 디저트인데 좀 더 쉽고 편하게 저희는 카페에 오셔서 접하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접시 위에 올라가는 아이템만 해도 4-5가지. 색깔, 식감 등의 조화를 고려해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의 예술 같은 플레이팅 디저트. 디저트도 스타일이 중요한 시대. 사장님의 뛰어난 미적 감각이 더해지니 접시 위에 금세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 아무래도 맛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맛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재료는 절대 NO. 버터부터 각종 소스,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직접 수제로 만들어 비주얼과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책임진다는데 게다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디저트를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디저트를 드시면서 그렇게 음식 코스를 드시는 것처럼 가벼운 것부터 그리고 무거운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 디저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멋스럽게 담긴 최고의 디저트에 손님들의 시선 고정. 한 입 먹자마자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입안을 감싸도는데 오늘 내가 누울 곳은 여기구나. 일단 플레이팅부터가 되게 정성스럽기도 하고요. 새로운 디저트의 길을 여신 기분이에요. 단순히 사진 찍기용 정도로만 디저트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맛도 있고 비주얼이 너무 이뻐서 막 계속 사진을 찍게 되고 일반 디저트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찬바람이 코끝을 스쳐가는 이맘때면 가장 생각나는 디저트가 있으니 고소하면서도 씁쓸한 향이 매력적인 커피가 바로 그 주인공. 직장인들에겐 생명수와 같은 디저트이자 식후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마성의 디저트 커피. 사장님 여기 샌드커피 하나 주세요. 샌드커피라 하면 모래커피? 주문과 동시에 원두를 갈아넣고 용기에 물을 부어주는데 일반 커피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싶더니 이건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커피 만드는 중이에요. 커피를 왜 모래 위에서 하는 거예요? 질 좋은 터키식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에서 추출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모래 그 자체인데 여기서 커피를 끓인다고요? 터키식 커피는 채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얇게 분쇄한 커피랑 정수물을 넣고 끓여내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질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400도씨 되는 모래에서 끓었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추출하고 있어요. 모래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무려 400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모래이기에 호기심에 한번 만졌다가는 그대로 응급실에. 처음엔 별 반응 없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서 슉슉 손으로 왔다 갔다 몇 번 저었을 뿐인데 금세 커피가 끓어오른다. 터키식 커피는 크레마가 풍부하게 올라가는 걸 질 좋은 커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 크레마가 커피 가루를 잡아주고 있어서 커피 가루를 2-3모금씩 같이 드실 수 있으시고 크레마가 없어진 뒤에는 추출이 조금씩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랑 마지막 그 모금 드셨을 때랑은 커피 맛은 아주 확연하게 많이 다르실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 커피가루와 크레마 때문에 첫 맛과 중간 맛, 마지막 맛이 모두 다 다르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데 뿐만 아니라
브레잉을 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샌드커피 너란 녀석 참 매력있다. 불을 이용하게 되면 커피를 끓일 때도 그 거품들이 다 터져버려서 그 크레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모래에서 추출하게 되면 채즙에서 끓었다 식었다가 반복이 되면서 뽕긋하게 이쁜 크레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에서 추출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매력 자랑하는 샌드커피. 대구에서는 유일한 샌드커피 전문점이라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커피 가루가 씹히는 게 막 이상하고 그렇게 안 느껴지고 되게 맛있고 끝맛이 되게 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커피 만드시는 모습이 꼭 마법사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을 딱 먹는데 그냥 에스프레소 내린 것보다 훨씬 더 크레마가 진하고 향이 진하거든요. 다채로운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되게 추천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찾은 디저트 가게. 아기자기한 디저트가 있다는 소문에 SNS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이것. 분홍분홍한 색감의 인테리어부터 여심저격 제대로다. 자, 어디 보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독특한 비주얼의 디저트가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저기 저 테이블 위에 저거 디저트 카페 웬 복숭아? 실례지만 자세히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예요. 양볼에 발그스름한 살구빛 볼터치를 한 복숭아 녀석.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던 디저트. 한 입 베어 물면 달달한 과즙이 뚝뚝 흘러나올 것만 같다. 이스파한 무스라는 것은 장미, 라즈베리, 리치를 이용한 퓨레인데 화이트 초콜릿과 바닐라 무스, 이스판 퓨레를 이용해 만든 무스 케이크이고요. 복숭아 모양으로 한 것은 저희 가게 컨셉이 피치핑크인데 거기에 맞는 과일을 찾다가 복숭아가 떠올라서 복숭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이른 겨울 분위기를 풍기는 요 녀석. 겨울을 상징하는 귀요미 눈사람과 미니미니한 이글루 모양의 이것. 장식품 아니지요? 케이크 맞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으로 분사를 했고요. 안에는 바닐라랑 망고랑 코코넛, 젤리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디저트보다는 항상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셰프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디저트 작품들. 그 열정으로 매주 새로운 디저트를 라인업하고 있다는데 덕분에 손님들은 보는 재미와 골라 먹는 재미 둘 다 잡았다. 제가 고등학생 때 원래 요리를 했었는데 20살 때 돼서 예쁜 디저트들을 보고 저도 너무 하고 싶어서 프랑스, 일본에서 만드는 아기자기한 디저트를 보고 저도 그렇게 예쁜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저트 먹으러 왔다가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한다. 여기서는 먹기 전 사진은 필수. 디저트 인생샷까지 찍어주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한 입 먹는데 그 맛은 어떨까? 비주얼이 복숭아 모양이고 과일 모양이라서 그런 맛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 자체는 약간 바닐라 맛이고 크림 맛도 나고 모양하고 실제 맛하고 조금 달라서 그게 조금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여기만큼 이렇게 가성비 좋고 예쁘고 맛있는 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 커피 마실 때 분위기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맛과 아이디어의 환상적인 콜라보. 시선 강탈하는 완벽한 비주얼의 디저트들. 우울했던 마음을 다독이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힐링 푸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 필요한 그대들이여. 지금 당장 디저트 앞으로 가자. 네, 이 코스 요리처럼 즐기는 플레이팅 디저트는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데요. 이렇게 보면은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봤던 400도의 모래에 끓이는 샌드커피, 모래커피도 참 색다르죠. 이런 칵테일쇼나 불쇼처럼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는 자체도 참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맛있는 소식 잘 봤고요. 이번에는 전남 담양에서 펼쳐진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과거에 술을 빚던 전통 주조장이 이색 축제장으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변신 현장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대나무의 고장
담양 원도심엔 오랜 역사만큼이나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참 많은데요. 그중 술과 예술이 주인공인 문화축제가 열린 곳이 있다는데 함께 가보시죠. 담양은 나를 사랑해 막걸리다. 이 외벽부터 심상치가 않고 어머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막걸리다. 입구부터 풍겨오는 익숙한 향취, 저 박지선도 즐겨하는 우리 고유예술 막걸리가 반깁니다. 아주 향긋한 막걸리에 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막걸리 드실 줄 아세요? 막걸리 너무 좋아하죠. 없어서만 먹어요 저는요. 아니 근데 딱 봐도 전혀 여기 그렇지 않은 얼굴이신데. 그쵸. 원래 제가 그래요. 반전의 여자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아무튼 굉장히 특별한 잔치가 열린 것 같긴 해요. 네. 대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막걸리를 만들고 또 판매를 했던 곳입니다. 이곳 해동주조장은 1960년대부터 전통주조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들던 곳입니다. 이곳 막걸리는 40년 세월 지역민의 목을 축여왔지만 생산 방식의 변화와 소비의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약 10여 년 동안 여기가 놀려져 있던 공간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따게 되었습니다. 해동주조장은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버려진 주조장에서 문화 거점 시설로 다시 태어났고 지금은 공연과 예술, 교육, 체험 등 지역민의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축제도 그렇게 마련된 거죠. 오늘은 옛 주조장답게 막걸리, 술이 축제장 곳곳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야, 이 막걸리 천국이네. 네, 맞아요. 아니 여기서 뭐 이 막걸리 다 마셔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특징적인 대표하는 막걸리들을 하나씩 저희가 시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특별히 이 담양에 오셨기 때문에 이 대나무로 된 잔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마셔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인기 많았던 막걸리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구례에 산수유로 만든 산수유 막걸리도 이제 좀 색깔도 이쁘고 해서 인기가 많았고요. 또 담양에 오셨으니까 담양 대나무 막걸리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산수유 막걸리. 홀짝홀짝 한 모금씩이지만 맛있어서 자꾸 잔을 들이키게 되더라고요. 어머, 남도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 많은 줄 몰랐어요. 다음 거 뭐였죠? 아유, 저는 근데 이거 너무 간드러져서 안 되겠어요. 저는 다 마셔보겠어요. 다 마셔봐도 되죠? 취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아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 지금 멀쩡해요. 갑시다. 달려봅시다. 술 욕심은 부리는 게 아닌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진짜 지금 22개의 남도 막걸리 다 마셨는데요. 저 취한 거 아니에요. 저 멀쩡합니다. 과다 음주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진짜 그 지역마다 딱 특색이 있고 맛이 다 달라요. 저는 이거 진짜 눈 감고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어쩜 이렇게 맛이 좋아? 그러면 저희가 한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마련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나의 혀를 테스트해 보시겠다. 괜찮아요. 저 갑니다. 도전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도전! 22개 중 10개의 막걸리를 선정해 잔 밑에 지역 이름을 붙이고 막걸리를 따라 놓으면 절대 미각으로 이름을 맞추는 거죠. 향부터가 이것은 영암 소울림 막걸리입니다. 이것은 100% 거짓 없는, 확실하죠? 이거 맞죠? 100% 거짓 없는 이거 조작인가요? 아니죠? 100% 조작 아니죠. 지금 근데 너무 여론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진짜 100% 저희가 블라인드로 저희들이 준비한 거예요. 전 정말 지금 진짜 모르는 상태로 이걸 맛보고 맞춰보는 겁니다. 영암 소울림입니다. 오! 딱 맞잖아. 내 입이 이게 그냥 입이 아니거든요. 진짜 고구마예요. 고구마인데 완전 고구마 와인. 이게 담양인가 보다. 아니에요? 담양 사람이 담양 거 안 담고 뭐 했어? 영광 대마 할머니. 땡. 담양 거 당연히 넣었죠.
존심 상하네. 저 그럼 5개 중에 1개 맞춘 거예요? 지역마다 재료가 다르고 제조법이 달라 맛도 각기 다른 22개의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을 비교해보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그런데 본인 입보다 카메라를 더 먼저 가져다 대시는 이분. 아버님. 어우, 미동도 없으시네. 야, 내 카메라에 모두 이 남들 막걸리를 담겠다는 이 의지. 자, 정지! 다 찍었다! 정지! 아니, 예. 왜 그렇게 카메라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찍으세요? 내가 막걸리 애주가이. 예. 그럼 드셔보셨을 때 어떻게 우리 아버님 마음을 쏙 훔친 그런 막걸리 하나 있었어요? 저기가 솔레움 한가득. 여기. 참솔림 막걸리. 예.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음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시음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지금 근무하다가 지금 짬을 내서 지금 왔어요. 한번 보려고. 그래서 잠시만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한편에선 익숙하고도 맛있는 냄새가 유혹합니다. 막걸리 김치전이 하나 빠질 수가 없죠. 좋다, 좋다. 옛 주조장의 추억을 더듬어 막걸리 빚기 체험을 해봅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쌀과 누룩으로 만들어진 막걸리 키트를 이용하는데 맑은 물에 키트를 넣고 잘 풀어주면 시간이 마무리를 해줍니다. 야, 그럼 저 3, 4일 동안 열심히 또 숙제를 마치는데 아주 시원하게 제가 직접 만든 막걸리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따뜻한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는 그쵸? 따뜻한데 넣어야지. 그래야지 뽀뽀. 발효가 돼야지. 아우 너무 소중해. 이런 거 너무 소중해요. 저한테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 막걸리와 함께 가슴에 안고 갈 또 하나. 다육이와 꽃화분 직접 만든 화분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기분 좋아요. 다방 사람들 많이 참여하고 외지 사람들 많이 참여해서 즐겼으면 좋겠어. 아이들도 축제를 즐겨야죠. 소망 패스기. 이미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비셨네. 담양의 주조장답게 막걸리병 모양으로 깎은 대나무 폐에 소망을 적어 걸어두니 주조장 외벽은 전시 공간이 됐습니다. 여기 공간 또 뭐죠? 너무 예쁘다. 주조장 내부는 빈티지 컨셉의 멋진 스튜디오가 됐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렇게 옛날 쓰던 진짜 실제 자전거고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저희가 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붓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 좋아하는 저도 몇 컷. 술을 빚는 주조장에서 흑백 사진으로 추억까지 빚었네요. 자, 이 배경으로 또 사진 한 장 착 남기셨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또 처갓집도 우연찮게 왔는데 이런 축제 해가지고 또 사진 추억 남기는 게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술에 취하자는 게 아니라 음악과 문화, 예술에 취하자는 게 오늘 축제의 목표. 축제는 담양의 지역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과 공연들로 즐거움을 빚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무료. 무료라는 게 참 좋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작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걸 항상 만들어주셔서 공연도 같이 해주셔서 그래서 뭐 길게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만 내서 오시더라도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담양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해동주조장. 주민의 문화 향유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겁니다. 문화 생태도시 담양 해동주조장에서 출발합니다. 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주조장에서 전통주도 맛보고요. 또 다양한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하니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담양 해동주조장 문화공간에서 펼쳐진 해동문화축제는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매 주말마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늦가을 수확이 한창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요, 알싸하고 건강한 맛이 매력이라는 이것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채 동이 트지도 않은 시각, 어디선가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특급 제보를 받고 출동한 리포터?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새벽 5시 30분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요 아주 묘한 접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접선 현장으로 저도 투입이 돼서 어떤 접선인지 여러분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쉿. 흡사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요상한 발걸음에 눈빛 레이더 발사. 하지만 이 시간에 무슨 접선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의심되던 그때 한눈에 보기에도 수상쩍어 보이는 보따리 부대 등장?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순간 때마침 도착한 승합차까지. 안녕하십니까. 자, 묘한 접선의 현장 제가 이렇게 급습을 해서 잡아냈습니다. 아니 이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묘한 접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접선인가요? 일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려고요. 일하시는 분요? 무슨 일인데요? 생강 따러 가려고요. 생강 따라. 아이고 세상에, 저는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결국은 생강을 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생강밭으로 지금 이동을 하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출발! 먹어는 봤나 들어는 봤나. 경북 안동에서 생강을 빼고는 논하지 말라. 대한민국 대표 건강작물 안동생강 지금 만나러 갑니다. 눈 꽂을 수 없다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말. 요즘 안동의 농가들은 생강 일망타진에 나섰다는데 그 이유인즉슨 바로 어마어마한 생강밭의 규모 때문이라고요. 야, 정말 이게 엄청나게 넓은데요. 네. 지금 이 생강밭이 한 몇 헥타르 정도? 2,8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800제곱미터 같으면은 한 900평.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이 생강농사 지으신 지 얼마 되죠? 한 15년 정도 됩니다. 15년 정도? 예. 15년 정도면 진짜 이 생강 박사시겠네요. 한 반박사는 돼. 반박사래요. 생강 박사의 구슬땀으로 읽었으니 이 정도 퀄리티는 기본. 그도 그럴 것이 안동은 자타공인 전국 최대 생강 주산지란 사실. 짠! 라라라라라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도 밭으로 고고고! 이 바쁜 시기에 구경만 하려니 몸이 근질근질. 일단 생강밭으로 투입.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예. 야, 실하다. 얘는 구강, 이건 씨에 있는 거는 보여줘. 아, 요게 아까 말씀하신 예, 종강. 종강. 예. 요게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예. 그죠? 예. 요게 자라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알이 이렇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아니, 이렇게 납작하면 되고 통통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그렇죠. 아, 여기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거 있죠? 요게 이제 잘 된 겁니다. 납작한 거는 이게 좋지가 않다고 하네요.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어우, 또 바로 예. 보여주시네. 예. 자, 요렇게 잘 된 거와 못 된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야, 못 된 것, 요거 잘 된 것,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하나요? 잘 된 요런 거는 원강. 원강. 예. 이렇게 잘 안 된 거는 제강. 제강. 요거는 종자리에 있던 요거는 구강. 구강. 예. 구강, 원강, 제강. 그렇죠. 구강, 원강, 제강. 구강, 원강, 제강. 구강, 원강, 제강, 구강. 같이 합시다. 이왕이면 시작. 구강, 원강, 제강, 구강, 원강, 제강. 아니 왜 1절만 해? 2절까지 시작. 일교차가 큰 환경 조건 덕분에 안동 생강은 알싸한 맛이 강하고 근질이 단단하다는 것이 특징. 특히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해서 명품 생강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강이 좋다. 그리고 양념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양념으로도 쓰이죠. 가끔 이렇게 겨울철 쌀쌀한 날씨는 생강차로도 이렇게 먹고 하는데. 네, 오래절이 놨다가 네.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근데 생강이 우리 몸에 어디 그렇게 좋아요? 생강을 드시면 힘이 네. 네. 생깁니다. 한번 써봐. 이 생강을 먹으라고요? 네, 한번 물어봐서 진짜 좋아요 이거.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써봐요. 미치다 별말 다 한다. 야, 진짜 제 마음 약해지게 만드시네. 남자한테 일단 좋다고 하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자, 뭐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에 물어서 괜찮아요. 맛도 좋고 인기도 만점인 생강. 그래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봐야 좋은지 자랑을 할 텐데요.
안동 종가문화원 생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미인이신지. 감사합니다. 생강 덕분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생강이 좋다, 우리 몸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좋습니까? 일단 이제 생강은 네. 우리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네. 모든 장기가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네. 면역력을 굉장히 증가해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면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생선조림, 육고기 점일 때 이러면 딴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끓을 때 윤기가 나면서 맛이, 이 냄새가 정말 먹고 싶은 그 식욕을 당겨줘요. 오라, 그러니까 요요 생강청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죠. 어떤 음식에 곁들여도 그만이지만 자주 즐기려면 뭐니 해도 생강청만한 게 없단 말씀. 제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은하고 건강한 기운이 목젖을 탁. 분명히 입 안에서는 이 생강 하나가 온통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목을 넘기고 나면 달콤함이, 자, 목이 칼칼하고 이렇게 찬바람 불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강하는지를 오늘 제가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죠. 스님, 네. 갑자기 더워지는데요. 생강이요, 영원하라. 한번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생강이요, 영원하라. 생강차로 몸을 녹이는 사이 자루드는 금세 배가 불룩해졌습니다. 드디어 1년의 노력을 보상받을 시간. 배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도 작업은 계속되고 애지중지 자식 같던 생강들이 트럭에 차곡차곡 쌓여가면 농민들의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튼실하게 잘 자란 녀석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지금 트럭에다가 생강을 좀 싣고 계시는데 이게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나요? 이거 농협에서 일괄 수매해가지고 네. 소비자한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농협에 팔러 갑니다. 야, 그럼 이제 요 녀석들이 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농협으로 지금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손 봅시다. 제발 고가의 금이 매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강. 지금 유통센터는 그야말로 안동 생강 풍년.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농민들에겐 자부심이다 보니 수매 가격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후도 잠시 안동 생강이 우수수 딱 보기에도 동그랗고 실하죠. 잘 키운 생강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는데 오늘 고생한 보람이 좀 있으실지.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매표를 받아든 그 결과는 다행히 웃음꽃이 활짝. 아버님, 아니 500만 원. 지금 뭘 받으신 거예요? 점프 500만 원. 야, 아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와, 오늘 야, 아버님 농사 지으셔가지고 수입이에요. 오늘 수입. 여보 밥값 줄게. 사랑해 한번 하세요. 시작. 여보 사랑해. 밥값 줄게. 고생했어. 밥값 드릴게. 좋은 녀석들만 쏙쏙 골라낸 생강. 도대체 그 많은 생강들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이렇게 한 곳으로 헤쳐 모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생강인지라 저온 저장은 필수인데요. 온도 13도에서 15도, 습도 85%에서 95%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군요. 특히 개별적으로 관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산화를 막는 것이 저온 저장 시스템의 핵심. 저장까지 해둬야 할 만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생강이 쉴 새 없이 모여듭니다. 당일 수확, 당일 수매를 원칙으로 하는 생강. 제철이면 유통센터엔 쉽사리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요. 반갑습니다. 아니, 늦은 시간인데도요.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니, 평상시에 몇 시까지 일을 하세요? 저희가 수매 기간에는 농가에서 그날 수확한 생강을 저희가 다 받아야 돼서 네. 한참 그 성수확기에는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농민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지만은 농민분들을 위하시는 많은 분들 또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걸 이분들 덕분에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분들 힘낼 수 있게 네. 농민 여러분들 힘내세요 한번 해주세요. 올 한 해 폭염과 가뭄으로 농사 지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안동생강 화이팅입니다.
건강의 척도는 역시 좋은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농민들의 정성으로 키운 경북 안동 생강. 우리 땅에서 자라 특급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알싸하고 건강한 맛을 1년 내내 두고두고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생강이 생각날 땐 경북 안동입니다. 생강하면 안동, 안동하면 생강, 안동 생강으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안동 생강이요. 영원하라.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생강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외에도 이 피를 맑게 해주고 항염, 항균 효과도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 완주군 봉동도 생강의 주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토질이 좋아서 생강 재배의 최적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몸에 좋은 제철 생강으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시험의 추억, 여러분들의 추억 이야기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007님,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전날 과음을 해서 첫 번째 시험은 보지도 못하고 떨어졌던 기억이 있네요. 시험 전날이면 술 한잔 하자 하는 친구의 유혹을 좀 뿌리칠 수 있었어야 됐는데요. 이상하게 운전면허 시험이 유독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유진 씨 면허 있어요? 네. 바로 땄나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필기 시험 볼 때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 워낙 운전은 쉽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간신히 턱걸이했던 점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워낙 주변에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게임도 있잖아요. 운전 게임.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9007님 그래도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지금 면허 취득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999님,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받아쓰기 시험지를 70점에서 90점으로 고쳐왔더라고요. 화가 나기보단 한참 웃었네요. 딸아, 다음엔 100점 맞자. 그렇죠. 7자를 9자로 바꾸기는 쉽잖아요. 네. 그래도 30점에서 80점으로 바꾸지 않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요. 네. 70점이면 높은 점수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30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고치지도 못해요. 그 구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80점으로. 이런 이러면서 방법이 머리가 있었네요. 잘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네. 저는 어머니께 이제 30점 맞았다고 해맑게 웃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고등어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어머니의 웃음을 보고 또 정말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100점을 맞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100점 맞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되면 또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같이 축하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꼭 100점 맞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1101님, 올해 초 50세의 나이로 도전한 간호국가고시가 생각납니다. 긴장감에 아침도 못 먹고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합격! 병원에서 근무 중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와. 50세면은 사실 어떤 것을 시작하기가 좀 사실 말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네. 그걸 이루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쉽게 도전을 잘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도전도 하시고 당당하게 합격하셔서 지금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남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이 간호사로 합격을 하셨으니까 네.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정말 멋지십니다. 네. 또 요즘은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 절반 하신 거니까 앞으로 남은 50세 멋있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본받아야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병원에서 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때 되면 인사드릴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655님, 입사 시험을 앞두고 밤새워 공부한 후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야가 희미해져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과는 불합격. 수험생 여러분, 오늘만큼은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컨디션 조절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긴장이 돼서 사실 잠이 잘 안 오긴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밤새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몽롱해서 네.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기분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분명히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있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때를
이제 시작으로 하셔서 이제는 컨디션 조절을 1순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여러분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오늘 밤만큼은 조금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의학적으로도 그 시험 보기 전에 2시간 정도 전에 일어나서 뭐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야 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내일 시험 화이팅입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5949님, 4년 전 수능 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는데 친구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엄마가 싸주신 미역국 때문이었죠. 그래도 맛있게 먹고 모두들 시험은 잘 봤답니다. 네, 그래도 미역국이 소화에 좋다고 하니까 미역국이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제 부담감으로 떨어졌으면 네. 미역국 끓여줘서 안 된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핑계거리로 해준 어머니 혹시 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101님, 7655님, 5949님 모두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년 수능 날이면 한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이번 수능일에는 다행히 한파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지만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하네요. 네, 일교차 주의해서 겉옷 잘 챙기시고요. 또 아침 출근 시간대는 안개가 짙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한옥이 아름다운 집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교동가온과 함께합니다.